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범미란입니다. 실적주에 급락이 속출하고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존에 비율이 높았던 그런 업종, 또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업종과 종목, 여기에 전통적인 저변동성 업종인 은행 업종까지 모두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펀더멘털 대비해서 자산 가치의 재조정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안감과 반대 매매, 외국인의 공매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계속해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구간은 대부분 알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직 바닥을 이르긴 논하지만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에는 좋은 구간입니다. 자, 오늘장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강한 코멘트를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한 녀석들 세 분 전문가가 오늘 제시하는 코멘트입니다. 먼저 유세벽 전문가, 개인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예상한다. 이정호 전문가, 단기적 고점은 어디인가? 윤겸 전문가, 7월 초까지 기다려, 외국인의 노름터.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번 반등의 목표치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전문가님들? 이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들 차차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7월 초까진 기다려 라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원래 한 달 전쯤에 6월 말까진 기다려야 된다. 5월 말이었나요? 그때 네, 이런 6월 코멘트. 말까지 기다려. 예, 5월 말에 6월 말까지 기다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는 7월 초까지군요. 어떤 네. 기준을 잡고 계실까요? 네. 제가 5월 달에 6월 말까지 기다려라고 이제 코멘트를 이제 남겼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내적인 트리플 악재가 어떤 그 변화라든지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전환 타이밍이다, 터닝 포인트라는 시점까지는 장을 신중하고 아주 그 면밀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어떠한 저도 그 예상이 틀리길 저도 바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장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전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호전되지 않는 악재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증시에 반영됐고, 또 우리 국내 증시는 미증시하고 달리 어떤 지금 구조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체질이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7월 초까지 좀 기다려보자, 좀 더 이왕 기다린 거 한 주 더 지켜보자라는 멘트를 제가 좀 남겼고요. 또한 외인들의 노름터, 지금 개미 투자자분들이 좀 원망의 대상이 외인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시황 얘기 드리면서 중간에 한 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어제 미 뉴욕 증시는 이제 약간 반발 매수에 의한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이 그 전날에는 경기 침체 부분을 언급을 했고, 경기 침체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다가, 또 어제는 미 경제가 하반기엔 또 성장할 거라는 그 완화적인 제스처를 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전날 틀리고 또 어제 틀리고 이렇게 좀 약간 그 모호한, 확실하지 않는, 뭐 시장을 또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라는 것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도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책임감이 막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또 그 역사적인 또 사례가 남기 때문에 본인이 업적 부분이 또 개인적으로는 또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했죠. 어차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에, 증시에 또 자금이 몰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시속 게임의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고 장단기 금리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전부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내 증시도 어차피 미 증시를 따라가는 민감성, 연동성에 의해서
어제 사실 저도 2300선이 무너지지 않나 조마조마 사실 했습니다. 코스닥도 700선이고 거의 무너지지 않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턱걸이로 걸쳐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반등하니까 우리가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고, 저점 구간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황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증시 변수에 있어서 이제 외인들입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왜 상승할까요? 첫째는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금이다. 그리고 달러다. 라는 얘기를 저도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른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렇듯이 이제 전쟁이 났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 달러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금리 인상에 의해서 달러가 강세, 긴축, 달러를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환율 부분에서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투자하는 그 자금이 100이라 그러면은 한 100에서 50이나 60을 뺍니다, 외인들이. 그래갖고 이 악재가 해소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먹구름이 거칠 때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냐? 그거는 국내 증시보다는 미증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곁들여서 미증시하고 상승할 때는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합니다만, 이런 이제 악재, 저점 구간, 모든 게 지금 먹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자금을 빼서 미증시에 이제 미리 묻어 놓는 거죠. 그리고 회복했을 때는 미증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인이 아주 얕게 전략적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인 자금이 이탈하고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온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다가 더 하나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건 아시다시피 공매도, 속된 표현으로 패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발 매수가 잦아질 때까지는 아마 계속 외인들이 공매도 패대기를 치면서 거기서 차익 실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7월 초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장에서는 지금 외인들의 놀이터가 아닌가, 국내 증시가. 이게 전부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가 잦아질 때까지는 공매도를 계속 유지할 거고, 그렇게 이제 시세 차익 실현을 이뤄 나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외인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증시 변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7월 초까지 다음 주 한 주는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 올라간 걸 갖다가 또 전부로 봐서 또 공격적인 매수라든지 현금 들고 있다고 해서 막 덤비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는 좀 어떤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또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가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자 부분을 신중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한 줄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EU 정상회담하고 이제 G7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까지는 그나마 중요 이슈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제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시에 좀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제가 관심 섹터로 제가 오늘 좀 보고 온 종목은 정부에서 모빌리티 진흥원을 갖다가 또 신설을 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지금 저점 구간에 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저점 구간이 반등의 타이밍에 와서 회복하는 시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는 특히 자동차주가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까. 특히 UAM, 도심 모빌리티, 또 그런 파트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또 이 시장, 모빌리티 시장 상황은 어차피 확대되고, 상황이 좋았을 때는 분명히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는 모트렉스라든지 네온테크라든지 서현이와 이런 세 종목을 제가 또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장 상황이 살아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UAM 관련주를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코멘트하고 시황 관심 섹터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 시각에 지수가 전날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코스피가 어제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대목이 될 것 같은데 2368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750선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앞으로도 더 일희일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일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의 공매도와 반대 매매가 서로 겹치게 되면서 우리가 이미 최근의 패턴으로 경험을 했죠. 어제는 하락했는데 갑자기 오르다가 그 다음날에 또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대 매매의 그 출회의 움직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소화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7월 초까지는 이런 외국인의 노름터에서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지금 손절 안 하시는 분들 더 많을 겁니다. 버티는 분들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엊그젠가요? 어떤 시청자분의 그 코멘트가 좀 저는 기억에 남던데 팔면 손실, 안 팔면 자산.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또 우리 채팅창에서 블루 실장님께서는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2008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손절은 반드시 지키자입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절하기도 너무 늦은 그런 지금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자, 세 분 전문가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7월 초까지 관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적인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장에서 좀 급락하면 그걸 또 눈여겨서 또 많이 보실 거거든요.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급락해서 아까 이건 앵커랑 저 방송 준비를 하다가 저 대기에서 서 있고 이건 앵커도 준비하고 있을 때 원숭이 두창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기가 하겠다고 아까 이건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고요. 저기 멘트에서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질문은 그러니까 그 기다려는 빨간불이죠. 초록불이요. 기다려는 초록불.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나머지는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불은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빨간불인 줄 알았습니다. 기다려요. 네, 두 분께서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을 주셔서 7월 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신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6월 말, 7월 초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다라고 저는 얘기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고는 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탄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약재밖에 있지 않나. 약간 우리나라 금통위 관련해가지고 금리 인상 이거 관련해가지고 환율 역전차 관련해가지고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7월 중순부터는 또 7월 말 되면은 여름휴가 시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매수세나 유동성은 축소될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구간은 그 구간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주만 더 당기자. 다음 주 6월 마지막 주가 결전의 주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블루 실장님께서 서브프라임 겪고 나서는 이제 손절을 꼭 3% 내외에서 항상 하신다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또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도 7월 초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요? 네, 그때 저도 방금 이제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하고 거의 동일한데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어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휴가 시즌 이런 그때 7월 후반부터 말까지는 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좀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잠시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가 어제 고점을 넘겨서는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그래도 또 힘 있는 반등이 좀 시도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됐다는 판단을 해 주셨고요. 근거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이 사실 외국인 자금 이탈,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부담이고요. 그래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도 이번 주 참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시각도 나옵니다. 다른 면을 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일 환율 전쟁 3차전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22년 지금 그때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각 국가의 이 통화를 약세로 이끌면서 수출 경쟁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기 둔화 구간에 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원화 약세를 만들게 되면 수출 경쟁력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때 수출 경쟁력, 수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의 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환율 자체가 사실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또 결과물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떻게 환율을 보느냐에 따라 설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우리 경제의 득이라고 보신 분은 없으시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노란불을. 저 노란불입니다. 아, 예. 이정호 전문가까지 노란불. 세 분 모두 안전한 선택을 해주신 건가요? 어떻게 잘 설명해 주시는지 저를 궁금한데 세 분이 다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득도 실도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윤겸 전문가님. 아, 네. 뭐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는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원화가 조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에 좀 낮아지고 조정이 된다면 수출하는데 수출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환율이 너무 또 우리가 강해지면은 그 반대급부로 또 나타나는 일장일단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출 그 지향주의 우리나라 국가의 그 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화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하면 이제 수출길에 경쟁력을 갖추나 또 일장일단이 있고 양면성이 있고 양날의 검이다 보니까 저는 노란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은 완벽하게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노란불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결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재 같은 것들을 다 수입하는 국가이다 보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봤었을 때 뭐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쪽 산업만 보더라도 지금 뭐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글쎄요. 이 부분은 정말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가격 그 환율의 강세, 약세 이런 거를 논하기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종목군들이 어떻게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H초님께서 유세벽 전문가와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은 물가 때문에 실족이 아닐까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의견에서는 단 기업들이 이런 오르는 물가, 사실 오르는 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워낙 약세 때문에 더 오릅니다. 이런 물가를 잘 방어해주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잘 갖춰나가면서 이 원화 약세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일궈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노란불이시네요. 네, 저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약간 동일합니다. 지금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되파는 부분인데 이 원화가 약세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원자재나 이런 부분을 수입할 때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약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미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이게 수출에 약간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옛날 얘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란불을 주시면서 또 강력한 코멘트를 주셨네요. 원화 약세가 수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완벽하게 옛날 얘기다. 그거 뭐 구시대적 얘기 아닌가요? 라는. 이게 노란색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떤 기업은 호재로 박영이 되고 어떤 기업은 악재로 반영이 되는 기업들도 나눠지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도 그거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런 기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좋아서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 인상이 가능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사실 마진 훼손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까? 2분기 실적 시즌에 한번 저는 그걸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코멘트 가운데서 유세벽 전문가 개인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예상한다는 의견인데요. 반등의 근거 말씀해 주시죠. 하방 압력이 존재를 했던 반대 매매가 요번 주를 기점으로 저는 피크를 찍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오늘 아침에 8시에 제가 막 이렇게 미장 분석하면서 그리고 대본을 보냈는데 이렇게 그대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면 또 수정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재미있는 거 환영합니다. 네네. 지금 뭐 기분도 너무 그 꿀꿀하고요. 뭐 기술적 예. 반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캔들 모양을 보게 되면은 양봉, 음봉 뜨고 양봉 뜨고 음봉, 양봉, 양, 해가지고 이제 오늘 양봉인데 이 패턴이 방금 말했듯이 양음,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양봉이 떴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언제 나왔었냐? 지금 크게 급락을 했죠. 불과 10거래일, 뭐 2주 만에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였었냐? 똑같은 패턴이 코로나 발발 이후에 피크를 찍었을 때 3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양봉이 뜨고 음봉이 2번 뜨고 양봉이 1번 뜨고 음봉이 2번 뜨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제가 캔들 모양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지금 캔들 모양이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 구간하고 똑같은 캔들 모양인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코로나 발발 이후에 피크를 찍었을 때가 3월 5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때 주가가 크게 밀렸었거든요.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패턴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나왔는데 오늘 양봉이 떴어요. 오늘 양봉이 떴는데 이때 코로나 이후에도 양봉이 뜬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양봉이 좀 떠주면서 물론 개파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때가 딱 코로나 발발 이후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때의 캔들 모양과 지금 현 시점의 구간이 똑같다. 그리고 오늘 양봉을 띄우고 있다라는 말은 저는 상방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기술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과거 이때에도 아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급적인 요인들이 이탈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물론 지금 변수들은 많습니다. 환율의 상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다른 기타 요인들 워낙 인플레가 세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포착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원유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덧붙이자면 바이든의 7월 이제 사우디 방문 이거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 가솔린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등의 뉴스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구간 아까도 지금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반등이 24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며칠 전에 9%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가격을 6,000달러 상당히 크게 그 가격을 올렸죠. 자신감인 거죠. 가격 전가를 해도 살 사람들은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IT 업체 중에서는 다 대부분 실적이 가이던스가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실적 시즌 대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주가 패턴과 지금 최근의 급락의 패턴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옹으로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야옹야옹으로 들린다고 하시던데, 이 패턴이 똑같고 지금 오늘 강한 양봉, 이것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향후 단기적으로 가격 반등,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주도를 하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한 쪽으로 자동차,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밖에 종목군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섹터죠? 저는 지금 뭐 가장 강조했던 거는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지금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도 버텨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UAM 관련해서 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뭐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음식료라던가 가격 증가가 가능한 그쪽 섹터도 한번 두루두루 보자. 특히나 통신 관련해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정우 전문가랑 같이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통신도 지금 굉장히 잘 방어를 해주죠.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띈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지금 뭐 성장주라던가 뭐 다른 뭐 엔터 아니면 게임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바이오주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관망의 자세로 보고는 있는데 그쪽도 한번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크님께서 저는 시장 이렇게 변동성 있지만 그 가운데 먼저 크게 빠지고 좀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는 바이오에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 얘기 안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유세벽 전문가가 의견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 주시네요. 그리고 지크님께서 산업계 환율 리스크에도 게임, 바이오, 환차익이 기대된다라는 그 전망에 대한 기사도 또 제목을 써주셨습니다. 달달커피님께서 유천쌤 말씀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을 유천쌤으로 지금 불러주고 계세요. 기대해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파골묘조수님께서 3월 19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반등장 잊을 수가 없죠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 전문가, 나머지 두 분도 동의하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의 강할지 약할지는 뭐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일정 수준의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세벽 전문가님 의견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인데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어요. 안 눌리고 있습니다. 안 눌리고 있네. 예, 초록불이시고요.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 이정우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방송 출연하는 저희 전문가 분들 다 해서 4명인데, 유일하게 저만, 3분은 같이 이렇게 의견도 비슷하고 동조하고 같이 가시는데, 저만 좀 외로움을 좀 느낍니다. 코너에 있는 느낌이고, 그런 건데, 저는 왜 빨간불을 늘렸냐면은, 사실 저는 기억합니다. 3월 20일 날 반등했어요. 2020년 3월 19일까지 바닥 찍고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반등을 한 거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왜 틀리냐면은, 그때는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망자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당국에서도 이제 화들짝 놀라고 금융 당국에서도 놀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또 생기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공매도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때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6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증시의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2년간 치고 올라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전 세계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나라는 이제 의문도 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서 6개월간 상승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으나 지금은 공매도 부분이 금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6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은 왜 생각 안 하냐, 무슨 소리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니,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 저도 증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전에 여기 댓글에 어느 분이요, 저희 시작하니까 망한 녀석들이라고 써주세요. 망한 녀석들. 그래서 참 댓글을 보면서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는데, 증시가 살아나고 저희도 좀 더 강해지는 강한 녀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거는 뭐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하신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지금 정부 아닌데 모든 예. 걸 포함했을 때 제가 그렇죠. 보니까 우리 한국 저도 이제 주식이 마음이 찔리고 죄송한 거예요. 망한 녀석들이 돼가지고. 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 그러신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격려의 시장이 말씀이죠. 이런데 어떡하나요? 최대한 그 보수적인 전략을 지금 또 제시하고 있는 윤겸 전문가인데요.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초록불 주셨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네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약간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느끼는데 진정한 데드캣 바운스는 올린 다음에 죽입니다. 저는 그 올리는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떤 종목이 가장 반등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엔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 일본장의 강세에 대해서 하늘무사님께서 일본장이 견조한 이유는 지금 뭐 아베노믹스 금리 인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대신 중국은 내수 진작 경기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이탈이 되지 않고 자금이 오히려 유입되고 있어서 견조합니다.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 경상수지 적자 같은 것들을 원화 약세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 알고 합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1,300원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 이후에 장이 과연 1,300원 선 위로 올라서는 시도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 반등 유세벽 전문가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 의견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는 단기 반등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 이정호 전문가 단기 고점은 어디인가? 이게 지금 전국의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유세벽 전문가가 단기 목표치를 2,450으로 주셨고요. 거기 돌파 안착하면 저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 단기 목표 받는지 얼마까지 보실까요? 네, 그 전에 앞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게 음봉 마감하면 지속적인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음봉이 나온 게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저는 거의 코스피가 그래도 1%대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2%대 마감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코스닥은 4%대 마감을 때려버리고 코스피 같은 걸 마이너스 2% 넘는 거의 약 3%대까지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런 걸로 받고 제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코스피 2,300부분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까지 하락이 나왔었으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제 너무 큰 하락 때문에 오늘 반등세가 나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꺼림직스럽다까지도 얘기를 해드려요. 원래 제 시나리오였다면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대로 올라가는 게 더 시장의 분위기는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면 다들 지금 꺼림직스럽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 반등이 오늘 코스닥은 지금 4%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주저앉는 거 아니야? 어떻게 5%까지도 올릴 수도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하락세가 엄청납니다. 월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거의 시가 부분이 2,450포인트였는데 그때부터 떨어져서 2,300포인트까지도 갔어요. 거의 가깝게. 그 정도로 갔고 코스닥의 경우도 거의 90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주위에서 반대 매매 계속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절대 개인 투자자들 다 떠납니다. 죽여도 적당히 죽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래야 시장의 하락세가 쭉쭉 어느 정도 나온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단기 고점은 코스닥은 약간 800선, 이번 주 월요일 시가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는 2,400선 돌파를 어떻게 해주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400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줘야 그 다음에 뭐 2,500, 2,600선까지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7월 중순 이후 한 말부터는 진짜 조금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역전차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다가갈 수도 있을 거라 같고, 바이든이 중동 출장 이후 만약 유가를 못 잡는다면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테마 순환매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말씀해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가스 정유 장 초반에 오르고 그다음 재건 관련주도 오르다가 약간 주저앉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 다음에 오를 건 이제 곡물 사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곡물 사료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7월 12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은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한 7월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약간 눌림 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6월장에 이어지고 있는 테마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사료, 가스정유, 재건 이 큰 세 가지 섹터 가운데서 이제는 다음 주에 곡물사료가 오를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이 시장 분위기의 반전이라기보다는 깨름직한 반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800선, 코스피가 2400선까지 회복 시도를 하는지 보자면서 단기 고점을 여기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바른생활님께서 러시아 곡물 수출 얘기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러시아 곡물 수출 한번 좀 검색해서 뉴스 찾아볼게요. 수출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만일에 수출을 또 재개하게 된다면 곡물 사료는 죽는 것인가? 전쟁은 과연 언제 끝날까? 여전히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님, 곡물사료 의견 혹시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해드렸던 게 네. 곡물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그리고 유엔 사자회담이 7월 10일 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온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 뉴스가 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다면 어차피 이 테마는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네. 떨어지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테마라고 판단을 해 주셨네요. 곡물 사료에 대해서 한번 주 초반의 움직임 조정받을 때 잘 지켜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세 분의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이 끝나기 전에 세 분 강한 녀석들이 추천하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강원랜드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 JYP 엔터테인먼트, 윤겸 전문가 모트렉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엔터 그리고 자율주행과 카지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리오프닝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또 기대가 좀 꺾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유세혁 전문가의 강원랜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강원랜드가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잘 이렇게 영업이 됐었을 때가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일로 매일 그 정도의 입장객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잘 벌던 회사였죠. 잘 벌던 회사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서 상당히 힘을 못 쓰고 거기에다 정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아직 사이드 베팅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거기가 풀려야만 7,000명, 8,000명까지 받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었거든요. 가서 봤더니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매일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카지노다 보니까 매출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일본 관광객이라던가 아니면은 동남아라던가 중국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면은 저는 그리고 강원랜드가 또 유일하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카지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제 주위 분들도 종종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가장 빠르게 이제 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 증거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죠. 적자에서. 그리고 2분기, 3분기, 그 다음 분기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이 환율이 비쌈에도 불구를 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 어저께는 좀 팔고 나갔어요. 이게 프로그램 매매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수급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 달여 가까이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가격이 올랐건 내렸건 상관없이 계속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 저는 가격적인 측면도 크게 한번 밀어줬습니다. 어저께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고 짧게 잡고서 아까 오전 아침만 하더라도 25,000원대에서 움직였었는데 저는 손절 라인을 25,000원이라고 매수가를 25,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24,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물가 상승과 환율 리스크 같은 악조건을 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강원랜드를 꼽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강한 회복세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매수가 25,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목표가는 28,000원 선으로 10%대로 짧게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더욱 짧습니다. 2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확인해 볼까요? 모빌리티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아까 UAM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는 시장이 돌아나갈 때 강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모트렉스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오늘 저는 그 모빌리티 관련주 모트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2주 전에 그 강남 대로에서 그 이제 서울시 기아자동차 국토교통부 이렇게 조인해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시범도 그때 보였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등장해서 실제 타보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평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자율주행 진흥청 이제 진흥원을 갖다 모빌리티 진흥원을 갖다가 추진해 가지고 이제 UAM 모빌리티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하고 또 지원하고 여러 가지 또 세제 지원부터 해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모빌리티 관련주로서 이제 모트렉스를 저는 이제 유심히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 먼저 한번 좀 기업 분석을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상당히 이제 그 상한 높이 올라갔다가 25,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차트상 이제 역배열로 좀 내려와 있는 여기 대내적인 증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려와 있긴 한데 재무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재무 비율을 보면 이 회사의 특징이 이제 유동 비율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비율이라든지 활동성 비율도 좋고 이상적인 재무 비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매출액도 보면은 2019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또 10%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세에서 전년 동기 비해서 올 1분기 8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올 1분기 전년 동기 비해서 99% 거의 100% 상승했고 말씀드린 대로 재무 비율도 유동성 비율은 높고 부채 비율은 낮은 그리고 이제 성장성 수익성이 다 좋고요. 최근에 여기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요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계속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상당히 저점 구간에 내려와 있다고 평할 수 있고요. 일봉상 차트를 보면 이제 역배열로 해가지고 이제 하단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RSI도 지금 저점 구간에서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정부의 이제 추진 정책하고 맞닥뜨려 있고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서 매출도 좋고 시장 회복할 시에 상당히 좀 수혜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좀 내려가 있어서 이제 진입가를 갖다가 좀 낮게 잡았는데 현재가에서 진입하시는 거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제 13,600원 정도, 한 14,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14,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오면은 손절하셨다가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 모트렉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이제는 또 모빌리티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빌리티 정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돌아나갈 때, 회복세를 보일 때 정부 정책주인 이 모빌리티 관련주 가운데 자율주행주 모트렉스가 중심에 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우 전문가 엔터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찝찝한 반등이라는
의견, 지수에 대한 의견 속에서 엔터주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투자 포인트는 약간 어떻게 보면 1분기에 엠믹스라는 걸그룹이 나왔는데요. 앨범 38만 장을 판매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에서 신규 걸그룹이 나왔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는 좀 약간 주가가 주춤했던 모습이 나왔지만 JYP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 별로 없이 그냥 신규 걸그룹을 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2분기 실적도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도 684억 원, 그리고 작년 대비 68%, 약 68% 정도, 영업이익도 181억 원. 작년 대비 거의 88%가 늘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실적도 탄탄한 엔터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규 걸그룹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수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5월 달에는 지속적으로 사주다가 6월 달에 좀 팔아줬던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는 모습이 있고 오늘 같은 날 반등도 세게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입가가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가격대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진입가는 지금 현재가에서 진입해도 괜찮고 목표가는 6만 원 선 정도 노리시면 되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 6만 원 선 정도 되면은 코스닥 반등세가 800포인트는 넘지 않을까 그때 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여자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올해 2월 22일이고요. 데뷔한 지 120일 넘어섰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앨범 판매량이 38만 장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엠믹스, 장르가 R&B 믹스팝이라고 해서요. 뭔가 분위기 있으면서 리듬감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2분기 실적 역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엔터주가 어닝 서프라이즈 냈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보면서 2분기 실적주가 될 수 있을지 좀 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그 논점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장대 양보님께서 지금 코스피 2% 오르는 거 반가워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한번 신호등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이 얘기를 저희가 1시간 동안 했는 것 같아요. 2% 반등이 지금 과연 반가운 것인가? 반갑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찜찜하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불빛이 예상이 되는데요. 광명장대 양봉님에 대한 질문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 역시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네, 초록불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노란불 주셨네요. 유세벽 전문가까지 노란불이었고요. 윤겸 전문가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가 같은 의견입니다. 빨간불 주셨습니다. 세 분 강한 녀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환율 좀 내려서고 있습니다. 오후장 한번 잘 살펴보시죠. 저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